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간밤 산타 할아버지가 미국 시장에 선물을 뿌리고 또 우리 시장까지 다녀간 듯합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삼성전자. 그렇게 속을 썩이는 것 같더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연출이 됐고 시장의 긍정 기운을 힘차게 불어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주말 이후에 다음 주 새롭게 열릴 월요일장을 위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텐데요. 저희 시황선생 반재혁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제대로 돌이켜 보시면서 연말 전략도 제대로 또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이 50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방송에서는 다 전수해드릴 수 없는 저희 전문가님의 25년 노하우를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꽉꽉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를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링크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또 최고의 선물을 받아 가셨습니다. 빨간 계좌 수익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직접 확인하고 가시죠. 먼저 지난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입니다. LG이노텍이 101.38%로 지금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KG모빌리언스는 64% 바라보고 있고요. 어버버 반도체 43% 이상 담아내는 강세 드러냅니다. NC소프트도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42% 가까운 누적 수익률 쌓아 올리고 있고요. DB하이텍은 37.5% 챙겨갑니다. 동진세미캠의 상승세 이제는 정말 무섭게 느껴질 정도인데 누적 수익률까지 34.34% 기록하고 있습니다. RFHIC와 에브리봇이 또 함께 30%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디오는 29% 훨씬 넘네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강했던 KG 이니시스가 누적 수익률까지 23% 이상 쌓아 올리는 모습이고 또 두산바캡도 함께 23%를 넘보는 모습 그리고 또 명신산업이 19.73% 자랑하고 있네요. 다음은 최근에 공략해 주신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방송에서 공략해 주신 지 2주 조금 넘은 사이에 벌써 22%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탄력적인 상승세 보였죠. 덱스터입니다. 일주일 만에 12.81% 담아냈고요. 모트렉스는 9.34%, 그저께 주셨던 서울반도체까지 8.19%로 누적 수익률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네요. 네, 또 이렇게 많은 분이 선물 같은 수익률 쌓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요.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시크릿 종목의 탁월한 매매 타점 잡아주셨고 그분들이 이렇게 또 믿고 따라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또 계좌 수익 극대화 전략 함께 잡아가신다면 또 이렇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요. 2021년의 마지막 금요일 장이었기 때문에 최상의 연말 전략을 제대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채널 고정하시면서 전문가님의 교육 더더욱 집중해 보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투자 성공한다. 시황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이 시간 굉장히 좀 늦은 시간입니다만 저랑 같이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늦게 시작했지만 같이 해주신 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좀 계좌에도 좀 빨간 수익이 많이 피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많이 좋지는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좀 12월 따라서 이게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좀 잘 가이드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늘 지금 뭐 외인이 거의 9천억 정도를 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우리한테 개인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은 1조 1천억 정도, 1조 3천 1,300억을 매도를 했어요. 코스닥까지 하면은 굉장히 좀 1조 5천억 정도인데 그동안 그 쌓였던 것을 좀 어느 정도 덜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인은 거의 2천억 정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장세였습니다만, 근데 좀 한 가지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탑이냐 고냐 이제 이거거든요. 더 가느냐 아니면 이런 건데, 어쨌든 오늘 지금 뭐 그 기관이 거의 뭐 1조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더 올라가면 또 걱정이 좀 되겠죠. 괜히 팔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 뭐 기관이 뭐 1조 가까이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외인들도 거의 2천억 정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양시장에 오늘 기관이 또 이쪽에도 2,600억이에요. 그리고 외인들도 1,800억 정도. 그러니까 또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한 5천억 정도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한 게 잘했는지 또 이게 살짝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를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기관도 연달아서 같이,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인하고 쌍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더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면 팔았는데 좀 더 늦게 팔 걸,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이게 물려왔기 때문에 이제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겠죠. 물론 종목을 잘 이동을 하면 또 그만큼 더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은 뭐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연기금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네, 코스닥이 굉장히 최근에 안 좋았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렇게 외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와 주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특히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좋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양시장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달러 환율이 사실은 좀 더 안정화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외인들도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외인들의 수급과 관련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달러가 좀 더 안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좀 외인들도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네, 미국 시장이 사실 좋았죠. 미국 시장이 좋으면서 우리도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좀 여건이 좀 마련됐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장 전반적으로 좀 호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는 참 좋았습니다만 다음 주 또는 내년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약간 음봉씩 조금씩 눌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또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이 화이자에 의해서 뭐 끝까지 코로나 치료제가 FDA 미 식약청의 허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염려, 사실은 이 부분하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하나는 조금 부담을 좀 줄었죠. 그래서 치료제가 일단은 화이자에 의해서 머크까지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생각보다는 치사율이 높지는 않다, 치명률이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코로나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 금요일은 오늘 밤은 이제 휴장이죠. 그래서 월화수목, 그래서 월에 바닥 찍고 이렇게 돌려지는 모습이고요.
양봉이 3번 나왔죠. 보통 적산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이따가 좀 테슬라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역시 주식시장도 월요일 이후 이렇게 상승, 산타 랠리죠. 그것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사실은 요게 살렸죠. 마이크론이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우리 시장도 사실은 이번 주 초 월요일 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안 좋았었는데 이때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역시나 나스닥 또는 다우가 이렇게 산타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참 고맙네요. 일단은 마이크론 감사하고요. 일단 뭐 일본 시장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약간 약간 일본 시장은 밋밋하죠. 우리 시장은 굉장히 오늘 좋았습니다만 일본 시장은 약간 그럭저럭 쏘쏘라고 보통 그렇죠. 쏘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만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만이 사실 이거 주봉인데 거의 최고치에 거의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반도체 지수가 좋으니까 대만 증시도 좋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되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미국,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사실 이런 거는 아직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역시 인플레이션에 동반되는 어떤 금리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 충분히 좋은 날입니다만 앞으로의 시장을 또 전망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는 해소됐지만 아직도 불안 요소는 조금 남아 있다. 이런 정도를 조금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중국 시장은 역시 미국과의 어떤 마찰 그리고 뭐 위구르라든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는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애플을 보면 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싸우지만 뒤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지 않나. 서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친화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지수 기관들 뭐 1조 가량 매수했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다 좋습니다. 물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부분 좋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뭐 네이버도 좋았고요. 사실 뭐 네이버가 최근에 그 플랫폼 그 제재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오늘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같이 동방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오늘은 자동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차 3%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좋았는데 LG화학이 지금 삼성 SDI랑 순위가 바뀌었어요. LG화학의 진짜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 그렇죠? 이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내년 초에 IPO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조 대면은 삼성 다음으로 아마 이 시총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IPO를 앞두고서 어떤 본사 LG화학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많이 너무 좀 빠지지 않았나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뭐 중점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어서 좀 어느 정도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나쁘지 않았죠. 셀트리온 이렇게 제약 여기 있네요.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도 오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게임주도 오늘은 좀 양호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또 미국 시장도 좋았고 우리 시장도 뭔가 뭐 좀 아무래도 좀 크리스마스를 좀 해피하게 좀 따뜻하게 가는 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시장에서 뉴스에서도 뭐 전직 대통령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그거는 그거고요. 우리는 주식시장이 중요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오늘 또 그 여러분들 원하시는 또 시크릿 종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국내외 마감 시황 꼼꼼하게 짚어주시면서 또 앞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관점까지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난 2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 오늘 장은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 흐름이 또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오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흐름을 타고 장중 때에 맞는 전략을 세워 가셨다면 아마 여러분 계좌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황 선생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시황 교육 제대로 받으실 수 있고요. 매매 전략까지 세우실 수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전문가님께서 엄선하신 시크릿 종목 힌트를 드릴 건데요. 최근에 주신 시크릿 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벌써 어마어마하고요. 탄력적인 상승세가 아직도 더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종목들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 거니까 기대 많이 역시나 해주시길 바라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자,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마친 후에는 참여 코드 막혀서 더는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황 선생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진짜 요 방송 끝나면 이제 막히니까요.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시크릿 종목도 일단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장이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삼성전자를 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삼성전자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계속 올라왔죠. 월화수목 월요일 사실 잠깐 빠져서 다들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좀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는 느낌이 좀 있죠. 역시 121선을 넘어가기가 어려웠지 121선을 넘어가니까 조금은 비교적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좀 시드가 좀 꽤 되시는 분인데 삼성전자가 100%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분도 좀 해피하게 오늘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입절하신 분도 계시고 막 속 시원하다 막 이러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주변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다들 해피한 모습이다.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제가 뭐 이거 보고 말씀드렸죠. 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죠? 월요일 날 장이 올라가는 타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죠? 이제 좀 올라왔는데 그래서 힘이 빠졌지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외인들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조단위죠. 조단 이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빠질 리가 없다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이렇게 양호한 모습이고 최근에 또 이렇게 또 기관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네,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역시 좀 시장을 또 받쳐주고 탄력도 좀 더 강화되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또 뭐 사모펀드 쪽으로도 많이 좀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특히 우리 주식하신 분들도 모두가 좀 해피한 좀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저평가되었나, 그렇죠? 우리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만큼 우리 시장에 저평가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화요일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오죽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모든 시총 다 합쳐도 애플의 주가 하나보다 시총보다 못하다. 이 정도가 우리가 저평가되었다 말씀드렸고요. 기관들이 좀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기관들이 최근에 좀 열심히 좀 사주는 모습이고 좀 더 해피하게 연말을 보내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는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제가 단톡방에서도 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만 낙수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물이 차면 이제 흐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항상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LG전자가 쫓아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큰 종목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그만 종목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제가 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종목.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작년 12월 23일 날 LG전자 상한가 딱 이게 머리에 박혔다 보니까 이때만 되면 LG전자가 딱 그렇죠? 예,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12월 23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 12월 10일 날 말씀을 그 얘기를 드렸었고요. 역시 어제였죠. 어제 역시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작년처럼 뭐 상한가 가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사실 공매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그냥 과매수라고 하죠. 그래서 오버슈팅이 좀 많이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삼성전자도 뭐 10만 가자라고 했었고 LG전자도 상한가 가고 현대차도 가고 모든 종목이 올라갔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많이 이렇게 너무나 오버슈팅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2021년도가 너무 이제 좀 지나치면 과하면 좀 어떻습니까? 탈이 나죠. 그래서 올해 시장이 연초에 좋았다가 안 좋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작년 이때 12월 또는 1월에 오버슈팅이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1년도가 하반기에는 좀 어려운 좀 장이 되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풀렸습니다. 그죠? 우리 시장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LG전자가 오늘은 조금은 좀 그렇죠.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어제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그걸로 좀 근데 아직은 좀 120은 조금 아래는 있네요. 그러더라도 역시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보다 보니까 연기금이 이렇게 좀 든든하게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보다 못 올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LG노텍이 뭐 제가 아까 뭐 수익률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못 갔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 LG전자 역시 그만큼 또 격차가 벌어지면 또 쫓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 네, 사실 뭐 이 종목도 제가 평상시에 많이 얘기하던 종목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 종목은 가급적 피했어요. 나빠서 피한 건 아니고요. 그랬는데 좀 많이 못 갔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 LG 이노텍 이렇게 잘 가는데 저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가서 제가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효과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좀 오늘 좀 강력하게 좀 탄력이 좀 나왔죠. 그다음에 거래량도 튀었고 뭐가 이제 조금 숨통이 좀 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LG 이노텍과 비해서는 너무나 못 갔다. 그렇죠? LG 이노텍이 갔는데 못 간 종목이 사실은 LG전자도 못 갔었고 삼성전기도 못 갔었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못 갔었고요. 그래서 세 종목을 그렇죠. LG 이노텍과 비슷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종목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공략하는 방법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기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고 그동안 사실 이 종목도 굉장히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 그렇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었던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것도 해피한 크리스마스가 이부가 되지 않았나 좀 싶고요. 네, 그런 데에서는 역시 누가 사줬겠죠. 그렇죠? 외인 그리고 역시 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여기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기금은 삼성전자는 조금 피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 뭐 작다고 해도 그렇게 작은 종목도 사실 아닙니다만 대형 종목이죠. 그래서 LG이노텍,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종목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수익률에 좀 더 연연한 듯한 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저희 개인 투자도 비슷하죠, 사실은. 네, 저희 수익률도 중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LG전자도 올라가고 삼성전기도 올라가고 그리고 동진세미캠 사실은 이 종목이 월요일 날 시장이 너무 분위기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이게 빨리 쉽게 이렇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화요일 날 이렇게 강력하게 또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틀 쉰 다음에 오늘도 올라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너무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좀 겁이 나요. 겁이 나서
이 종목을 이렇게 짧게 보통 뭐 단타라고 하죠. 그렇게 좀 대응을 보통 하고 한 번에 이렇게 가지는 못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외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뭐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 자체는 이거는 뭐 예전 같았으면 상한가 갈 종목이었는데 사실 월요일 날 너무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종목이 못 갔죠. 근데 그 이후로 시장이 풀리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 종목도 역시 시세가 이렇게 잘 나오고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갔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 원래 재료 자체는 원래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다, 좀 컸다. 일단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시크릿 종목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이니시스가 좀 잘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KG 모빌리언스가 훨씬 더 앞서갔었는데 앞서갔다가 저 요즘 좀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쉬고 있고 근데 이제 이니시스를 보면 종목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이런 종목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20% 이상 올라갔는데 오늘 역시 121선 위로 올라갔어요. 사실 121선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지 120선 위로 올라가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난다. 아까 삼성전자도 그 무거운 이제 시총 1위도 120선을 넘어가니까 탄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21선의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개월 반년 동안 물려있던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에요. 6개월 이상 물려있던 분이 탈출을 하고 나니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120선을 넘어가서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등장을 해요. 120선 한 번에 뚫은 종목도 있고 아직 그 밑에서 이제 조금은 좀 쉬어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외인의 이렇게 매수가 그리고 기관하고 이렇게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크릿 종목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사실 아까 제가 이게 힌트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 앞에 있었던 종목하고 이름이 많이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 종목이 그 종목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좀 처음에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게 하나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앞전에서 한번 저희가 공략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잘 내고 나오신 분도 계신데 근데 지금 시총을 보면은 1,800억 그 시총이 사실 크진 않습니다. 시총이 별로 크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는 말씀드리면 오늘 굉장히 또 강했던 종목 아까 현대차가 있었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가고 나니까 그죠? 우리나라 또 대장주가 가니까 역시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도 있지만 현대차도 있죠. 특히 현대차는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자동차 종목이 그동안 좀 많이 좀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었던 종목으로 또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낙수 효과일 수 있습니다만, 풍부한 유동성이 기관에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자동차 섹터로도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오늘 장중 한 10%까지 상승했었다가 5%대에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전에서도 힌트가 될 수 있다면 앞전에서도 윗꼬리 한번 달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매집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력들이 먹고 턴 게 아니라 더 담으려고 했던 모습을 일단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그래도 비교적 물론 아직은 거래량이 좀 터야 됩니다만 아직은 오늘 어느 정도 거래량도 텄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총이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1,800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일단은 자동차 부품 종목이긴 한데 요즘 자동차 부품 종목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종목들이 잘 되죠?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빨리 한 그런 종목들은 계속 앞으로도 살아남을 가능성 없고 발전할 가능성 높죠. 뭐든지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살아남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종목 또한 친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알루미늄이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전속 다이캐스팅 부품을 제조합니다. 엔진 변속기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그것만으로도 좋지만 이제 오늘은 좀 다른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름이 있고 뒤에 EV, 그러니까 뒤에 EV는 전기차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회사가 있는데 올 한 해, 올해 1년 만에 수주가 5천억이에요. 근데 시총이 지금 1,800억이죠. 근데 자회사의 수주 잔고만 5천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역시 전기차에 특화된 그런 기업 집단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그다음에 LG화학,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IP하면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여기에 전기, 배터리, 부품까지 납품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올해도 성장을 많이 했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은 더 많이 성장을 하겠죠. 근데 시총이 너무나 저렴하다. 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에 이렇게 또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은 또 이 회사는 좀 특이한 게 보통은 뭐 우리나라면 뭐 현대차하고 뭐 기아, 현대 기아 그룹이죠. 그런데 여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쪽에도 납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LG 전자가 애플카로 해서 이제 급등할 때 같이 또 움직이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LG 쪽에 납품하는 게 더 많지는 않지만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애플카의 영향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현대차의 납품 비중이 더 큽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뭐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또 같이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총이 제가 보기 때는 너무나 저렴하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도 그렇지만 이 회사 자회사의 수주 잔고만 해도 5천억 이상입니다. 현재. 너무 좀 저평가되기 때문에 역시. 근데 일단은 좀 가볍습니다. 일단은 1,800억이에요. 그래서 좀 올라도 2천억입니다. 비교적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기보다는 이런 종목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유망이 전도한 것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그 외인들이 좀 매수하다가 오늘은 조금은 위에서 좀 던 거 가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 역시 3분기 2분기 3분기죠. 이게 4분기에도 아직 좀 실적은 나야 됩니다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의 수주한가 5천억 이상이다. 근데 사실은 이 종목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어떻게 힌트를 주실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이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수가 있고 아니면 너무 어려울 수가 있고 양극단에 있는데 한번 저희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드릴 시간인데 일단 힌트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가려고 해요. 오늘 전문가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갈 건데 질문, 답변 잘 부탁드려요.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전에 셧다운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지난 수요일이죠, 그저께 또 여행 항공 관련주 흐름 좋았고 미국장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여행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연출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여행 항공 관련주는 또 계속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추세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저는 그런 기약이 없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게 빠져나와도 되는 그런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인가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데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행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동안 워낙 뭐 맞아요. 2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관심 때문에 또 많이 또 상승을 또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역시 기대감이죠. 그렇죠. 기대감이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뭐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상승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역시 저는 그래도 뭔가 아직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역시. 네네. 네.
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꼭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또 제가 여러분께 선물 드려야죠. 힌트 바로 드릴 건데요. 최근 또 시크릿 종목이 보신 것처럼 정말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까 계속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역시 이런 힘이 있는 종목들 여러분 포트에 담아 가시면서 연말 전략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진짜 짧아요. 2글자입니다. 2글자.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힌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전문가님이랑 이브에 방송을 하니까 저는 좋아요. 좋은데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네. 저도 좋습니다. 네. 좋으신 거 맞죠? 네. 네. 전문가님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뭐 산타.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죠. 또 뭐 네네. 저는 산타 할아버지 하면 뭐 굴뚝도 떠오르고 굴뚝으로 왜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서 굴뚝을 통해서 우리한테 선물 주러 오신다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양말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큰 양말 걸어놓고 네. 그리고 또 뭐 나 홀로 집에 그 영화. 네. 그래서 왜 연인이나 이런 커플이 아닌 솔로인 분들은 크리스마스엔 뭐 케빈과 함께지 이런 이야기도 나홀로 되게 집에죠. 네,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 연인, 커플 이런 키워드도 떠오르기도 해요. 뭐 하얀 눈, 네. 뭐 트리 이럴 아무래도 수도 있지만.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또. 네, 맞아요. 네네네. 가족 이럴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 사귀기 전 단계를 뭐라고 하죠? 썸. 썸이라고 하죠? 네. 근데요, 맞나요? 전문가님 요즘에는 썸 탄다라고 안 해요. 안 한대요.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귀다의 사자를 숫자 4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4. 사귀다. 그래서 삼귀다라고 한대요. 사귀기 전에 삼기다. 네, 사귀기 전이라서 네네네. 삼귀다. 네, 네, 삼기다. 이해했습니다. 네네. 라고 한대요. 네. 삼기다. 네. 전문가님, 이 삼기다. 오늘 히든 종목이랑, 시크릿 종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네, 뭐 모두가 행복하게 해피 크리스마스니까. 네. 네, 정말 네네네네. 해피하게. 네네네. 느낌 너무 비슷합니다. 삼기다, 삼기다, 삼기다. 네. 느낌 정말 비슷합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 힌트, 사귀기 전 단계 삼기다라고 힌트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크릿 종목 힌트 드렸고요. 방송 마친 후에 정확한 종목명 바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혹시나 눈치 못 채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명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언제 어떻게 사고 파느냐, 매매 타이밍이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전문가님과 매매 전략 세우시는 데에 그 포커스를 꼭 두시고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시황 선생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입장 코드도 3333이네요. 네, 네, 그 힌트가 될 것도 같고요. 해피 크리스마스니까. 네, 뭐 우리 아나운서께서 뭐 그 공략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 오늘 10%까지 올렸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5% 올린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보시다가 좀 놀림목 생기시면 그때 공략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 4,500원 정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아까 뭐 테슬라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었죠. 테슬라. 그래서 뭐 지난 애플을 보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렸고요. 물론 테슬라만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테슬라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 사실 이 사람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되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금 내는 건 사실 뭐 개인들이 우리가 썩 달가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식의 10%를 팔까요? 했더니 SNS에서 네 팔아요 하니까 진짜 10%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좀 황당한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황당한데 그래도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다 팔았어 하니까 이게 반등이 나왔어요. 좀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랬다간 되게 욕을 많이 먹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어쨌든 어떤 그 돌발 행동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 어쨌든 근데 테슬라의 뭐 어쨌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가 되고 그게 뭡니까?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어제 저녁에 제가 노란톡에도 요거 기사를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어제는 많이 안 올려드렸는데 현대차가 기존의 엔진 R&D 개발하는 부서를 아예 없애고서 다 전기차로 R&D를 연구 개발을 이쪽에만 못 쓰겠다. 그러니까 올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게 뉴스가 좀 어제 나왔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는 한 2년 적금으로 생각하시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2년 적금 여러분들 부어두셨나요? 부어두셨으면 지금도 많이 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제는 엔진 개발, 얼마 전에 사실은 최상위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G90의 엔진 모델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그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어쨌든 엔진으로 나온 것으로는 제일 마지막 최후의 라스트 이런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는 전기차에만 몰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뭐 시크릿 종목도 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고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현대차도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물론 전기차하고 사실은 현대는 두 가지죠. 두 가지죠.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2023년도에 제2세대 연료전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일단은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3% 나왔습니다. 3%. 오늘 3자가 많이 나오네요. 3%인데 3% 올랐는데 역시 여기도 121선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 발언 선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어떤 혁신적인 그런 어떤 소식에 다들 귀를 기울이고 있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왜요? 왜 준비되어 있을까요? 시장의 유동성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도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래서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자금을 회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유동성은 많이 풀렸어요. 이 자금이 투자할 곳을 굉장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는데 NFT가 그래서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무슨 뭐 사진 한 장에 뭐 몇 억씩 하는 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유동성, 그러니까 투자를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는 그동안에 어떤 엔진, 이런 회사로서는 어떤 혁신의 모습이 아니었죠. 근데 이런 것을 과감히 던지고서 이제는 자동차, 이제는 이제 전기차로 혁신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뭐 테슬라하고 현대차는 모든 게 다 되고 테슬라 한 가지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3%의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유동성이 그보다 시총이 못한 현대차로 올라왔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혁신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이것은 유동성이 이쪽으로도 흘러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또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면 너무 주가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맨날 이랬었는데 오늘 좀 많이 좀 3%면 굉장히 좀 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위아가 있죠. 현대위아는 오늘
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앞전보다 더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현대위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물론 현대위아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시크릿 종목 드린 종목도 있고요. 역시 최근에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오늘 기관들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사실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아까 뭐 테슬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시크릿 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품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잘 가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대에 맞춰서 친환경, 전기차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명신산업은 저희가 앞전에서도 여기서도 앞전에서 수익을 좀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주가가 빠졌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명신산업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죠. 보통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오버행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안으로 거의 오버행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탄력이 좀 상승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는 좀 상황이 되었는데 역시 이 종목도 120선을 좀 오늘 넘어갔죠. 그리고 물론 현대차보다는 가볍고 현대위아보다는 또 가볍죠. 그렇지만 아까 시크릿 종목보다는 조금 무겁고요. 그러면서 120선에서 좀 안정적인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올라가면 사실 이 종목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좀 그것을 좀 미리 알았다면 훨씬 더 지금 수익이 좀 꽤 많이 났을 거예요. 꽤 많이 났을 텐데 이 부분에서 좀 근데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신산업도 굉장히 좀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뭐 테슬라랑 연결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주가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서 상한가도 많이 갔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크릿 종목을 드린 그 종목도 좀 시총이 좀 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회사의 수주장가도 굉장히 높은데 그 외에서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좀 싶고요. 그래서 자동차 특히 친환경에 어떤 관심이 또 섹터에 몰리게 되면 역시 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역시 오늘 외인들이 오늘 33만 주를 매수했네요. 그 전에는 이렇게 외인들이 또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줬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넥스턴은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0월 24일 오늘 넷플릭스 오리지널 뭐가 개봉한다고 했죠? 고해바다. 사실 좀 평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마치고 나서 조용히 주말을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서 좀 조용히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고해바다죠. 우주 달기지 달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달에 있는 것을 이제 촬영한다고 하면 실사는 못 하겠죠. 그런가 VFX 특수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한 게 넥스터입니다. 넥스터인데 근데 지금 제가 내용은 그거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 제가 스포일링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좀 어색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평이 좀 기사 얼핏 봤습니다. 봤는데 최근에 메타버스에서 좀 많이 올라왔었죠. 올라왔다가 다시 흐르고 이제 조금 다시 최근에 이렇게 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성공 일이 했느냐 이제 이런 것보다도 이 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기관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해피 크리스마스고요. 많은 분들 오늘 따뜻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염려스러운 말은 몇 번 했습니다만 오늘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아야 되니까 그런 점은 좀 짚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같이 하시면 좋은 일 많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도주 발굴과 추세 매매의 달인 반재혁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알아야 힘 있는 종목을 가려낼 수 있고 또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혼자 하시려면 쉽지 않지만 저희 치황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시장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